네, 오늘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분위기 계속 좋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볼게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5가지 키워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재, 볼리막 위주의 반등 시도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은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은 구간인 만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꼭 한 번씩은 담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첫 번째로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음극재, 분구 중심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 이슈가 좀 볼리막 쪽도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오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투자의 방향성 잡아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예, 이차전지가 계속해서 이슈몰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조금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끔 이렇게 좀 글쎄요, 벌써 이제 좀 이렇게 단어가 벌써 가끔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연속성이 이어지기보다는 하나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 이슈가 나온다라면 관련주들이 거의 최소한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는 없죠. 물론 조금 강하긴 하지만 새로운 동력으로 얻기에는 그렇게 조금 강하다 이렇게 하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뉴스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오늘은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서로가 이제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또 이슈가 된 것들이 앞으로 2차 전지에 이제 들어가는 차량들이 이제 조금 무거워지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그 흑연을 사용한 음극재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음극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실리콘과 관련돼서 그 고용량이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된 거죠. 물론 나아갈 방향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만들고 있는 2차 전지가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범용적으로 쓰이게 된다라면 일단 대형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승용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고밀도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곽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지 아직까지 이것이 이제 범용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나아갈 방향이 맞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한 차례 이슈몰이한 이후에 다시 이슈몰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세의 연속성이 어디까지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또 어느 정도 대부분의 주식들이 조정을 받고 이동평균선에서 리바운드가 가능한 시점에서 또 이게 이슈몰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을 뚫고 가는 정도까지의 힘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 꼽아서 추가로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LG화학이 사실은 대형주잖아요. 오늘 유독 강하게 움직여서 그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요. 위치상으로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사실은 음극재 이야기를 워낙 많이 오늘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퓨어 실리콘 요 영향인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것으로 볼 수 없는지 약간 고개가 갸우뜨개지거든요. 요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예,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이런 대형주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고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누가 뭐래 대장진 에코프로가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은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걸리는 선에서 세게 반등이 나오지만 이게 참 애매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애매하냐면 지금 나온 자리에서 붙은 것은 정확하게 이동평균선과 바닥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대량 거래된 것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 신호는 맞아요. 바닥 신호는 맞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동력이냐라고 봤을 때는 5%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게 5%나 올랐다. 이제 바닥에서 5% 올랐다. 새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야, 이 정도 재료에 5%밖에 이제 안 올라? LG화학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시각이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바닥에서 대량 거래 이후에 5% 올랐다라는 것은 한 70% 정도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 시세몰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특히 이 봉이 지금 이제 2시 가까이 되고 있는데 양봉이 확고한 모습이잖아요.
보통 힘이 약하면 꼬리를 달아야 됩니다. 비견한 예로 우리가 한 일주일 전쯤에 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거래량이 많았고요. 하지만 오늘 꼬리를 아직 안 달고 있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좀 쉬긴 합니다만 다음 주까지 시세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연속성은 한 목요일쯤 이후부터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 점검 받아봤습니다. 김태서 이사님께도 비슷한 결에서의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나온 뉴스의 무게를 이사님의 시선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분리막 이야기를 따로 더 안 해서 SK 아이테크놀로지 중심으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더 해주세요. 사실 이번 주에 나온 뉴스는 네.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제는 전고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리콘 음극재. 근데 사실 전고체보다 저는 실리콘 음극재가 훨씬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는 어제와 그제 나왔던 뉴스보다 오늘 나온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고 많은 종목군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가 상용화됨에 있어서 해결돼야 되는 과제는 충전 속도, 그리고 또 이 주행 거리이기 때문에 기존 흑연에서 실리콘을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 혹은 과정에서 충분히 변동성에 대한 수혜는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반도체 IT냐 2차 전지냐 이 시소 게임 양상 속에 사실 이 음극재 쪽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2차 전지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군들을 쉬어가는데 음극재 쪽은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니 저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재 구간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러면 1차적으로 초기 연구가 주로 양극재를 대상으로 진행이 쭉 되어 왔잖아요. 일단 그 단계는 지금 넘어왔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주시는 일단 배터리를 100%로 놓고 본다면 양극재만 잘 가면 안 됩니다. 양극재도 그 100%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사이를 또 막아주는 분리막도 있어야 되고 또 음극재도 있기 때문에 양극재가 먼저 움직였다 그래서 양극재만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음극재도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성장을 해야 되기에 이번 타이밍에는 음극재들이 조금 저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앞서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뉴스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은 더 올라오는 것을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은 뉴스를 좀 내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극재, 음극재보다 분리막은 이 진입장벽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러한 산업이라서 이 수주에 대한 연속성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극재 중심으로 볼 때 어떻게 포커스 맞춰야 되는지만 조언 하나만 더 주세요. 사실 양극재 이야기를 하면서는 저희가 심리적인 대장주가 있었잖아요. 음극재 쪽은 기준점 어떻게 잡을까요? 결국엔 음극재 대장이라고 한다면 LG화학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LG화학을 지금 매수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너무 무겁잖아요. 반도체 IT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매수해서 뭐 10% 15% 수익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주가가 흔들림이 없다면 저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들 혹은 SKC와 같은 기업들 현재 구간 혹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오늘 올라온 부분에 따른 차익 물량 때문에 잠시 쉬어갈 때 포트에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LG화학이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순항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관련된 이슈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원님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원까지 합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사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하원 의장과 이야기를 마쳤다 그때에도 반응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미국 쪽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움직임 나왔던 종목들의 시세가 비교적 강하게 나온 듯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오늘 짝에서의 뉴스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조금 더 봐도 될까요? 예, 이게 참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상황이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따라서 만약에 공화당이 좀 세게 나가서 결국은 타결이 됐겠지만 그 과정이 삐그덕거렸으면 그러면서 만약에 이 관련 예산이 깎였으면 악재였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삐그덕거림이 있긴 했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은 초반에 거론되고 그다음부터는 거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서로 간의 그 이해 득실 과정에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제가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린 중립적인 거죠.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단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눈치를 좀 봤었다. 저는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어차피 부결이 됐다 다시 성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예산에 관련된 이견은 없었다라는 점 다시 거듭 강조드리면 굳이 이제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찌됐든 잘 통과가 됐고 이제 대통령 주말에 서명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될 거고 물론 이 세부 예산은 또 다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정부의 토탈 부채 한도는 2년 동안 없어요. 하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1%씩 늘어나죠. 근데 지금 미국의 CPI가 어느 정도죠? 4%죠. 물가가 4% 올라가는데 예산이 1% 올라간다? 실질적으로 감축이죠. 그러면 어디선가 예산 조정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 기후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줄이긴 줄여야 돼요. 하지만 이 예산은 안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공교로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발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슈몰이를 쫙 했었다라면 이제 여기서 이슈가 조금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일단 1조 클럽을 좀 수성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뭐 논쟁 이런 것들이 되면서 오늘 조금 IT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바로 두 가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하나는 그동안 충분히 쉬었었던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LG화학을 필두로 한 2차 이제 대장주 결국 실적 베이스로 또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잊혀졌었던 것들이 이제 기후와 관련된 또 이런 주식들이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이 특징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큰 주식들이 움직이는데 관련 중소형주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올랐었던 것들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외를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이런 대장주들이 역시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네, 수혜를 받을 것이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팁 들어봤어요. 그러면 종목 좀 들어가서 이사님과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쪽을 봐야 돼요? 사실 수혜주라고 얽힌 종목들 태양광 쪽에서도 있었고 풍력 쪽에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걸 지금부터 봐야 되는지 좀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 저희 가져야 될까요? 뭐 일단 현재 그 시점에서 네. 가장 누가 더 많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저는 CS 윈드가 당연히 좀 원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가지죠. 네. 일단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 법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중에서 지금 수급과 이 저항 매물이 가장 없는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CS 윈드.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상대적으로 기업이 나쁘다라는 것보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일정 부분 지금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올라감에 있어서 조금 이제 피로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의 자금이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에 쏠릴 때 뭐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크게 뭐 추세를 이탈한다거나 엄청나게 급변동성을 보인 그러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현재 구간에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모아진다면 저는 이 CS 윈드가 다시 한번 4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을 좀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이사님. CS 윈드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이유가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의 매력도가 높아서인지 그렇죠. 아니면 CS 윈드가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을 보신 건지. 일단 CS 윈드가 네.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추세가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봐서는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뭐 CS 윈드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CS 윈드를 필두로 여러 기업들이 또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관심도는 조금 더 이전보다 그렇죠. 높여보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재생에 대해서 정리를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3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분위기 좋은 쪽입니다. 의료기기, 미용기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이야기 같이 담아볼 거고요. 첫 번째 관련된 이야기, 위원님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쭉 보면
조용한데 강하고요. 정말 차곡차곡 안정된 이런 표현, 그런 수식어가 어울리는 쪽이 의료 미용기기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쪽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위원님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 우리가 이제 고령화 테마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2015년, 16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약을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결과물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잘 안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임상들이 이제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전임상만 갖고도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이제 임상 3상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안 움직이죠. 그게 이제 신약으로 개발되는 것을 아직까지 저희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영업이익이죠. 이익이 따박따박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의료기기가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용 쪽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과연 기술력이 높은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게 기술력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 우리가 그 톡신이라는 것을 희석해가지고 이제 놓는 건데 그게 이렇게 시장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영업이익률, 메디톡스 영업이익률이 30%가 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높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바로 의료기기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거죠. 비슷한 것을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비슷한 것을 쓰려고 한다라면 거부감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환자이고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격을 좀 싼 것을 누가 가져와서 그걸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격에 민감하겠습니까? 안전성에 민감하겠습니까? 피부에 들어가는 거고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소 가격보다는 안전성에 더 민감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메디톡스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미용에 쓰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 익숙한 것을 쓰게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또 더군다나 K-뷰티, 그다음에 K-컬처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임플란트 하면 뭐가 먼저 생각하시죠? 오스템이 먼저 생각나시죠. 근데 지금 이제 오스템보다는 덴티미 퍼포먼스가 더 보이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보톡스, 특히 이제 보톡스를 가장 맞는 쪽이 이제 남미 쪽인데 그러면 메디톡스가 먼저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시장 장악 능력이 더욱 돋보이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경기가 좀 둔화돼 있고 그다음에 좀 종목을 찾기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 자, 이제 경기 방어주로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우리가 뭐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지만 현재 지금 이런 의료 기기 업체들은 시장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 위원님 덴티움이 저희 위원님 추천 종목으로 목표가는 이미 넘긴 상황인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멘텀화 되면서 이슈화 되고 있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종목 AS 겹에서 질문 드릴게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을지 궁금하고요. 지금 덴티움 보유자분들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따라 사는 것은 오늘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윗골을 좀 달았다라는 것이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지금으로서는 권해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일단 요거는 조금 한 템포 좀 늦추실 필요가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조금 약간의 변동성을 확인할 때까지는 두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고점에서 판다라는 개념보다는 변동성이 좀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연이 되면 고점에서 좀 몇 프로 반납하더라도 그때까지는 한번 좀 견뎌보는 거죠.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뒤따라 들어가면 단기 변동성을 못 들어가죠. 김천수 이사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사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는 조금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덴티움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덴티움에 대한 전략 고민까지 해주셨습니다. 의료 미용기기 관련해서 김태성 기사님께도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아직도가 여기도 궁금한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좀 넓게 본다고 하면은 보톡스 필러까지도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쪽 섹터에 대한 매력도 위원님께서도 앞서 공유해 주셨지만 이사님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남은 쪽이 있는지 계속된 시장에 관심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장점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실적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일단 사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들을 내왔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부담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기기를 한 대 팔고 끝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혹은 구독 서비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매출에 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에 다가와도 저는 이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박스권 돌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 저도 덴티움은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업명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업명이 좀 비슷한데 덴티스라고 하는 기업은 정말 비슷하네요. 네, 현재 구간에서 덴티움의 대체제가 조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엔터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예시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 JYP 엔터가 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JYP와 YG가 그 자리에서 잘 버텨주면 SM이라든지 하이브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임플란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덴티움이 이렇게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잘해준다라고 하면 뭐 레이라든지 덴티스와 같은 기업들이 따라 올라올 수 있음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짧게 또 설명을 드려보면 마찬가지예요. 클래시스가 지금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과 같은 기업들이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해요, 이사님. 식약처 쪽에서 헬스케어 개발 적극 지원한다라는 뉴스는 오전에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네. 특히 오후장으로 갈수록 원격 의료라고 묶이는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되고 있어요. 12시 이후부터 계속해서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어서요. 이 영향도 궁금하거든요. 인성정보 필두에서 움직이는 종목군 요 흐름은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제가 이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네. JLK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인공지능 AI 이 기술이 산업의 접목이 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에 대한 이 확신을 준 쪽이 지금 의료 혹은 교육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료 쪽은 실제로 이제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더 관심 있게 봐도 된다. 대신 너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매수는 아직 아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루디필두로 좀 보는 전략도 필요할까요? 저는 루니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지금 제 마음속의 원픽은 JLK를 한번 더 기억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3위까지 저희 이야기 나눠봤고요.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좀 이슈 있어서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DB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발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칩스법 이야기와 연동된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지금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5월 말부터 이어져 온 반도체주에 대한 분위기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오늘 주목할 만한 이벤트 어느 쪽에 포커스 둬야 되는지도 전략 고민 함께 해주세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시장의 중심이 이제 들어왔었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엔비디아발 뉴스가 가장 이제 크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시작된 이후에 이번 주 중에 장중에 1조 클럽을 들어간 이후에 다시 이제 탈락이 됐죠. 그리고 이제 5% 빠지고 다시 5%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5% 빠지고 5%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제 고점은 낮아진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변동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우리가 이제 결국 엔비디아발 GPU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연결한 것은 HBM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 두 기업 다 HBM을 공급을 글로벌리 점유율이 높죠. 하지만 그 회사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는 것이 연속성을 끌어가기에는 녹록치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사랑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고,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저점론에 대해서 불을 좀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숨고르기 좀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일단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좀 들어갔고, 삼성전자도 저도 뭐 7만 원대까지 단기 추천을 좀 드렸었던 가격대까지 지금 왔는데, 지금 정도라면 일단은 꼭 매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방향성을 얘네들이 정해주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6만 원대까지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7만 5천 원 향해서 가느냐를 우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주식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달려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전자가 살아있으면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방향을 좀 턴한다라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삼성전자를 또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측은 환율입니다. 지금 이제 환율이 1310원대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환차익을 벌써 외국인들은 2% 이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6만 원대 올라갔다 5만 원대 떨어지면서 두 차례 외국인들이 환플레이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환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엔비디아발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로 보시는 것 플러스해서 환플레이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셈법은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까지 같이 봐야 되는군요. 오늘 환율 쪽의 움직임도 가파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해봤고요. 1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애플 관련된 이야기,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지, 이슈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서 어떤 대응 필요할지 김태석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메타에서도 헤드셋 출시 예고했고 애플도 뭐 많이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가득한 구간인데 오전 대비 시세가 아쉬운 종목도 분명 보시기에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봐야 되는 건지 지금 분위기에 대한 해석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메타가 좀 급한 것 같았죠. 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애플보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내보여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전략을 좀 세웠던 것 같아요. 일단 이 XR 기기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까지 저걸 쓰고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속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60만 원이 넘으니까요. 가격도 가격이고 부피도 부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연 큰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XR 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고요. 대신에 애플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애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 아이폰 14가 이 수요에 대한 부진을 보였지만 결국 이게 아이폰 13의 교체 수요를 통해서 아이폰 15의 또 매출을 이제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반기보다는 당연히 아이폰 15가 나오는 하반기 또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저는 애플 관련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XR 기기 이쪽보다도 메타버스 관련을 해서 보시는 것보다도 OLED 디스플레이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럼 애플과 모멘텀을 바라본다고 가정하면요, 이사님. 지금부터 관련주를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기대감에 벌써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를 보면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좋은 내용들이 이미 차트에 좀 녹아든 그러한 모습이긴 한데 만약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한다면 여전히 LG 이노텍을 포함한 저는 애플 아이폰 관련주들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서 아이폰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 바라보자. OLED 한 번 더 보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키워드 정리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의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이사님의 원픽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네. 쪽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롯데정보통신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회복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혹은 스마트 로지스틱과 같은 이러한 계열사 물량들이 지금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높게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작지만 전기차 충전 사업부도 가지고 있고 역시 또 충전 사업부가 올해 1분기에 보니까 작년 대비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IT 사업부 플러스 전기차 충전 사업부의 실적까지 더해져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지는 높게 한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현재 구간에서 26,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32,000원까지의 박스 상단 고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원픽 어느 쪽에서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이 바닥에서 들고 나오는 가장 좀 센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강한 양봉에 일단은 조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센 것은 따라 붙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IRA법의 수혜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본다라면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56,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손절가는 45,000원 정도 보시고요. 일단 대형주가 세면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삼성전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시해줬던 그 타이밍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솔루션 이야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랭킹 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